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 아침 9시 3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물가지표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 이런 숫자들이 나왔어요. 전부 다 초록불 들어와 있는데, 초록불이라는 거는 예상치보다 좋았다라는 거죠. 예상치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어 CPI가 6.1 예상치였는데 6.3 나와서 지난번 값이 5.9였는데 이거를 훌쩍 넘어서 버렸고요. 그리고 증가율 자체도 보면 0.3을 예상했는데 0.6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거고요. CPI 자체도 살짝 둔화되지 않겠냐 했는데 오히려 CPI가 증가하면서 0.1% 증가를 했고, 그리고 퍼센티지로 치면은 이제 8.1이 예상치였는데 8.3이 나온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8.5라는 최고치를 넘어서진 않았다라는 거. 그나마 이거 하나는 좀 괜찮은 점이긴 한데, 이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있었죠. 시장의 기대치.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수 있어 라는 기대치. 여기 보시면 뭐 마이너스 0.1 써 있잖아요. 증가율이. 근데 마이너스 0.1이 아니고 플러스 0.1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부합을 하지 못했을 때 충격이 좀 생겨났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일단 요 정도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 저 딱 지표를 보자마자 물가 지표가 쇼크 나왔네. 그러면 일단 급락하는 게 가능하지. 근데 과연 장중에 계속 급락할 수 있을까? 장중에 계속 이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장중에 실제로 이 개파락 출발도 심했죠. 솔직히 하루에 뭐 일단 한 2~3% 정도 개파락 출발했으니까요. 근데 그 강한 개파락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고 오히려 장중에 더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이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주식을 새롭게 팔아먹었냐, 왜 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왜 계속 사람들이 주식을 하루 종일 팔아먹었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새로운 재료가 어젯밤에 등장을 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요거 보시면 되는데, 이 드디어 100bp 인상론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맨날 그 평상시에 해먹던 재료는 별로 충격적인 게 없죠.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이제 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일 수 있는 거죠. 어젯밤에는 이제 새로운 재료가 완전히 등장을 한 겁니다. 완전히 처음 보는 재료, 완전히 새로운 재료. 75bp 인상이 아니고 100bp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게 어젯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등장한 그 재료의 충격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 지표들 때문에 큰 폭의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은 장중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젯밤에 장 초반에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물가지표 저렇게 나왔다고 2~3% 폭락 출발? 뭐 일단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거기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 야, 이거 대단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bp 인상론이 등장했다, 그것 때문에 저렇게 시장이 폭락했다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좀 고개가 좀 끄덕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내용을 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S&P고 나스닥이 일단 중요한 저항을 일단 확인한 셈이고,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뭐 일단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오늘 하루 뭐 급등을 하나, 오늘 하루 뭐 급락을 하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구간 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혼조한 구간 아닌 거죠. 힘을 겨루고 있는 어떤 치열한 그 전장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뭐 하루 급등했다, 하루 내렸다, 이게 아직까지 어떤 뭐 대세에 큰 지장을 주고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렸다라고 해서 뭐라고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오래전부터 해서 미국 증시는 충분히 많이 빠져놓고서 여긴 이 상황에서 지금 큰 방향성, 위로 갈 거냐 아니면은 아래로 갈 거냐를 지금 큰 방향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에서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하는 게 여기다 대고 제가 뭐 무슨 의미를 부여를 하겠어요, 그죠? 다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일단 좀 더 아래로 갈 모양이겠구나,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와 저항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S&P 3900짜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3900 깰지 안 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주긴 하자고요. 뭐 어젯밤에 일단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긴 했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큰 굉장히 큰 혼란한 구간 안에 와 있는 거죠. 여기서 방향성 크게 위로 보낼 거냐, 크게 아래로 보낼 거냐 고민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무거운 지지와 저항, 지금 쉽게 말해 어떤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건데, 이 매물대에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매물대에 잘해야 되는데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어젯밤에 지지라인을 심지어 2개나 붕괴를 이렇게 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목표치는 일단 뭐 11,780 정도까지 열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전저점 자리에 어떤 지지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자리죠. 12,000 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12,000 자리가 어떤 전저점 자리로서 좀 의미가 있는 자리니까 얘가 더 아래쪽으로 갈 거면 12,000 자리 지지력을 테스트 하겠죠. 근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12,000이란 자리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일단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지지하겠다라는 것은, 별로 지지하겠다라는 의지는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걸로 일단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여기 전저점을 지지하고 싶었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한 12,150이나 12,550에서 반등을 하는 게 이게 아마 맞는 그림이었을 겁니다. 거기쯤에서 반등을 했어야 12,000을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일단 12,000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건 일단 12,000 지지할 생각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딘가 지지선이 있고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딘가에 붕괴시켜야지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어딘가 진짜 중요한 라인들은 사실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나스닥 12,000이란 자리, 혹은 S&P 3,900이란 자리를 아직 붕괴시켰냐? 붕괴시키진 않았어요. 중요한 건 거기를 붕괴시켜야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뭐 보시다시피 S&P 3,900과 4,120 요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대략적으로 한 뭐 12,000부터 해서 한 13,000 정도까지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그냥 뭐 특별히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구간을 빨리 벗어나야 뭐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이게 새로운 재료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격은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급락 폭에 관해서는, 이 낙폭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루에 4% 빠졌다라는 게 분명히 하루 4% 5% 빠졌다라는 게 이게 작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죠? 분명히 이런 점들, 야, 이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주자고요. 근데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긴 한데 아래쪽에 3,900이라는 지지선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일단 12,000이라는 지지선이 하나 있고, 혹은 11,780이라는 중요한 지지선이 있더라. 이 부분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매일 요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 한번 보시면은 아주 기가 차요. 하루에 지금 마디 가격을 지금 몇 개를 테스트하냐면은, 어제 이제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에는 12,900 부근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12,900에 저항 테스트 하고 나서 하루에 마디를 2개나 붕괴를 시켜버린 이런 모습들 보였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대응이 이게 쉽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 하루에 4, 5% 움직이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누가 4, 5%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4, 5% 폭락했네? 아이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어젯밤에 뭐 이미 2, 3% 폭락에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더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저렇게 큰 거, 특히 하락 같은 경우는 이게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응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일단 매일매일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매일매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큰 추세에 집중하자, 큰 추세와 흐름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매일매일 여기서 숏 포지션을 어제 정확하게 사가지고 4% 하락하는 걸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힘들 수가 있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돈도 잃고 이래저래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틀만 보면 돼요. 큰 틀.
저점과 저점이 크게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끌어내리는 이 명백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제 아래 써놨죠. 인플레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긴축을 하니까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 거고, 달러 강세 때문에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베이스적인 거, 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큰 틀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게 좋지. 여기서 야, 어제 상승은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숏 포지션을 사면 4%를 먹고, 아, 오늘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롱 포지션을 들어가, 지지선이니까, 이렇게 대응하면은 이거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저렇게 뭐 3, 4% 움직였다. 그럼 나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대응 뭐 딱히 지금 저는 할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여튼 대응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왜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냐. 지금 방향성 결정하는 그 가운데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어딘가를 넘어서야 된다. 예를 들면 뭐 S&P 3900을 붕괴시키거나 S&P 4120을 넘어서거나, 이거 위로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고, 이거 밑으로 떨어져야 떨어지는 건데,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 제가 어떤 대응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응할 거 없죠.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런 건 그냥, 그래서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저런 변동성에 너무 가슴 뛰지도 마시고, 그냥 그 마치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그냥 가볍게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죠? 지금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하루에 뭐 4% 폭락했다 4% 올랐다 중요한 게 아니고, 4% 오르고 4% 내렸던 간에 내가 저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그것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계속 할 건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고 있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고, 더군다나 뭐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들고 갈 만한 명분도 충분하고, 일단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모르죠. 뭐 오늘 밤에 또 급반등을 할지 어쩔지 모르는 건데, 하여튼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좀 심상치 않은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50bp 인상 확률이 67%, 100bp 인상 확률이 33%로 좀 크게 뛰었어요. 제가 듣자 하니까 연준에서는 일단은 뭐 이번에 100bp 인상을 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한편으로도 드는 생각이, 어제 시장 반응은 또 약간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박스권,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구간입니다. 크게 위로 갈 거냐 크게 아래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자리이고, 실제로 아래쪽엔 지지력도 많고요, 위쪽엔 저항도 많아요. 저항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매물 소화를 잘 해야 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 상승 에너지를 잘 써가면서 매물을 잘 소화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들을 야금야금 잘 붕괴시키면서 천천히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아래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고, 혹은 위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고, 하여튼 이 지금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 변동성을 막 폭발시킬 때가 아니고, 이 비교적 좀 차분하게 에너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아껴서 잘 쓸 때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제 CPI가 발표가 됐다고 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또 좀 약간 난리를 부리는 듯한, 시장이 좀 약간 오버하는 듯한 인상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지난번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지난번 역사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해봐야 고작 몇 달 전이죠. 이런 사례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바로 몇 달 전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나스닥 6월달 모습입니다. 나스닥 6월달 이 자리거든요. 이때 시장이 급락했어요. 여기서 이때 6월 초에 이때 급락했어요. 왜 급락을 했냐면, 미국 CPI가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이때 뭐 9.1인가 뭐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에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FOMC가 이때쯤인가 나왔나?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2달 동안 반등을 한 거예요. 이런 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 CPI가 너무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은 다 죽었다, 야 CPI가 저렇게 높게 나온 걸 봐라, 긴축 우려가 갈수록 심해질 거다 라고 하면서 FOMC 회의 직전에 경거망동하면서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FOMC 회의 이후에부터 슬슬슬슬슬 오르더니 결국 2달 동안 증시가 올랐거든요. 이때 너무 긴축 우려가 심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각종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나 일단 무조건 증시가 오르고 맞다고요. 이때 긴축 우려를 너무 강하게 의식을 하니까 시장 사람들이 너무 쫄아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숫자가 나와도 시장이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오르기만 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싱글벙글하게 오르니까 야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건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또 기대치를 또 인플레 별거 아니야 라고 또 기대치를 또 낮춰잡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터졌냐, 영국과 독일에서 CPI와 PP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또 충격적이었지 않냐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로존이 75bp 기준금리 인상을 결과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지난 몇 달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좀 살펴보시면 시장은 하여튼 굉장히 웃겨요. 꼭꼭 그러니까 그냥 큰 흐름,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큰 흐름, 또 그리고 인플레가 서서히 높아지는 이런 큰 흐름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큰 흐름 자체는 사람들이 개무시를 하고 여기서 지금 당장 기대치가 확 높아졌다, 기대치가 확 낮아졌다 이런 심리적인 것들 때문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그죠, 위로 많이 쐈다가 아래로 많이 쐈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변동성만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 와중에 어떤 추세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하여튼 자꾸 이야기가 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6월 초와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좀 받긴 받았습니다. 6월 초에 FOMC 회의나 이런 게 있기 직전에 여기에서 CPI가 강하게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가 지나치게 좀 많이 자극이 됐는데 이때쯤에 이제 파월 의장이 우리는 이제 너무나 우리는 뭐 금리 인상에 뭐 인내를 가질 거야라든가 하여튼 이상한 표현을 하면서 2달 동안 증시가 올랐거든요. 지금도 약간 좀 시장의 반응이 야 이거 너무 긴축이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좀 지나치게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살짝 좀 들긴 합니다. 더군다나 FOMC 회의가 얼마나 남았죠 지금? FOMC 회의가 7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 된다고요. 이 FOMC 회의라는 중요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 직전까지 여기서 경거망동하고 힘을 엄한 데다 빼버리면은 FOMC 회의 이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점들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가든 위쪽으로 가든 이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시장의 이런 기대치 관리 이런 거를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젯밤에는 너무 또 긴축 우려가 또 강하게 또 자극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전부 다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시장의 움직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이 중장기적인 부분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가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여기 보시면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긴축, 달러 강세, 중장기 하락 추세, 그죠? 이 달러 강세가 전 개인적으로 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주식시장이 어쩌고저쩌고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 달러가 강하면은 주식시장 재미없을 것이다. 이게 아무튼 저의 메인 투자 아이디어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참 빅스 이런 것도 좀 봤었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요. 지금 빅스 보시면 27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27자리를 살짝 넘어서긴 했는데 오늘 밤에 다시 되돌릴 수도 있으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고 완전히 장대 양봉으로 오늘 돌파한 척 하면은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빅스가 막 대폭등하는 걸 별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저항을 넘어설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00bp 인상한다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넘어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글쎄요, 완전히 굳히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에 하던 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킬 거냐, FOMC 회의 전에 미리 난리부르스를 부릴 거냐, 아니면은 어젯밤에 폭락 이후에 좀 차분해질 거냐, 회의 전까지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밤에 좀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빅스 27자리 싸움을 오늘 밤에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는 그죠, 긴축 우려하니까 뻔한 반응이죠. 그 달러 올랐고 금리 올랐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이 10년물과 3개월물 간에,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 간에 장단기 금리차를 계속 보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뭐 당장 뭐 이게 큰 문제가 날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 아래쪽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좀 위기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얘가 일단 이 표면적으로는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당장 시장에 뭐 엄청난 큰 위기가 오고 이런 거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얘가 빨리 0 밑으로 내려가서 역전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 채권 시장에, 금융 시장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얘는 일단 잘 버티고 있으니까 당장 눈에 띄는 명목적인 이 시장의 어떤 경제에 큰 문제 자체는 일단 당장 아직까지는 명목적으로는 일단은 잘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이렇게 축소될 거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일단 계속 중요한 지지선을 자꾸자꾸 터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붕괴가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급등을 하면서 얘가 아래로 가는 게 주춤하고 있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아래쪽으로 가긴 갈 것 같아요. 조만간일 것 같긴 합니다. 더군다나 100bp 인상 가능성이 나왔으니까 뭐 3개월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앞으로 빠르게 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 역전되겠죠. 이게 역전되면 하여튼 금융시장에 눈에 보이는 큰 고장이 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걸 보면은 금융시장은 뭐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미국 증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지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폭락이 반드시 오늘 밤의 폭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나머지는 일단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다른 거 특별히 이야기해 드릴 만한 건 없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여튼 갭으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지지와 저항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지와 저항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이 자리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전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력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 자리를 보시면 여기가 전저점 자리였죠. 근데 전저점 자리가 이제 하도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전저점 부근에서 하도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 이런 의미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시 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오늘 개파락이 좀 심하긴 심했던 모양이에요. 더 이상 장중에 뭐 빠지고 이러진 않네요.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얘가 뭐 빨리 죽어야지 뭐 코스피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얘도 보시다시피 강해요. 그러니까 계속 코스피는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약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강하니까 계속 애매하겠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 308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308이 아니고 지금 이제 310자리에 와 있죠. 하여튼 코스피도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잘 빠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좋을 리가 없겠죠, 앞으로도. 코스닥 같은 경우 뭐 1100짜리 지지력 다시 1100짜리 다시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뭐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니까 딱히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결과적으로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니까, 일단 뭐 지금 딱히 뭐 할 말 없는 거죠. 사실 뭐 300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코스피 300이 붕괴되고 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방향성 모색하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한국 증시는 훨씬 높긴 하죠, 환율 효과 때문에.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이나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제는 콜대박이 나더니 오늘은 풋대박이 나고 있는데, 어제 솔직히 종가에 풋옵션을 매수하신 분들, 그래서 오늘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뭐 일단 축하드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아마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긴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위험한 거긴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마침 어제 물가지표가 발표돼서 이제 그렇게 일이 풀렸으니까 이제 지금에서야 뭐 잘 된 거니까 뭐 지금은 당장 할 말이 없는데, 계속 앞으로도 이런 장대 양봉 끝에서 풋옵션 질러갖고 오버나잇 하시고 그런 거는 또 오래 살아남기는 어려운 그런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20원 올라갔고 잘 가고 있죠. 예, 잘 오르고 있으니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좀 갭이 좀 심하고 하니까 글쎄요, 뭐 조금 뭐 쉬었다 갈지 아니면 뭐 그냥 또 계속 갈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1,400원은 뭐 거의 뭐 현실적인 숫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는 큰 흐름만 보세요. 달러 강세가, 일단 뭐 한국 증시는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데 한국 증시는 뭐 좋을 수가 없어요.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